중앙부처인 국가기관 행정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변호사법, 법무사법도 있는데 딱 행정사법을 찍어서 행정사법 2조 1호 위반이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죠. 그 교수님 말씀에 그 한가권리금 계약을 아예 중개 범위 안에 넣어주자 이런 주장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권리금 계약도 중개 안에 포함되니까 확인설명서도 작성해야 되고 중개 법정 중개 보수에 대한 규정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으로는요, 행정자치부의 유권 해석에서 상가권리금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잘 몰라서 하나 여쭤보면 유권 해석을 바로잡는 방법 이런 거는 따로 없을까요? 그 유권 해석을 바로잡는 방법은 입법이 되거나 유권 해석과 전혀 배치되는 입법이 되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유권 해석을 바로잡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입법이 바뀌거나 입법이 되거나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이거는 유권 해석을 이 자치부 스스로, 관련 부처 스스로 바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는 유권 해석을 바꾸지는 못하고요. 단 이제 문제가 이 사건의 유권 해석의 질의 내용이 개업공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업무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를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 여기에 행정사법 위반입니까? 이거를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질문한 게 아니고 개업공사가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봤는데, 중앙부처인 국가기관 행정자치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변호사법, 법무사법도 있는데 딱 행정사법을 찍어서 행정사법 2조 1호 위반이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이제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되죠. 행정사 시험 시행 기관이 행정안전부예요. 행정사 업무의 감독기관도 행정안전부예요. 자, 그러면 행정사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의한 게 아니고 상가권리금 계약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의했는데, 행정사법 위반이다 하고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유권 해석 내린 거는 다소 좀 무리한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변호사들이 글 쓴 거 보면 이거 변호사법하고도 충돌될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글들이 올라오는 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사의 시험기관과 감독기관이 행정안전부인데 이 부처의 질의를 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소지가 있고요. 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가 없었으면 요번에 이 하급식 이 판례도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유권해석이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참 자꾸 눈에 가시 같은 유권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금 계약을 해도 된다는 건지, 혹시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판례는 1심 하급심 판례고요. 그래서 따라서 개업공사는 권리금의 알선 행위를 지금처럼 해오는 것처럼 그냥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고요. 단 이제 이 문제는 행정사법 위반의 염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바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 그 공인중개사법상의 이 위반이냐, 만약에 이런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개업공사가 권리금의 알선 행위를 하고 양도계약서를 썼을 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냐, 공인중개사법에 이런 규정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도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영역 대상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의
법정 중개 수수료 적용도 안 한다는 확고부동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금 양도 계약서를 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를 보면 모든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이나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 본인 스스로 셀프로 이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사정의 소장이다. 내가 직접 소송할 수 있잖아요. 법률 전문가 선임 안 하고. 형사 고소장 쓴다.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는 거 내가 직접 작성할 수 있잖아요. 법률 전문가 선임 안 하고. 자, 똑같은 케이스로 개업공사 본인이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내가 권리금을 받고 사무소 빼겠다. 이런 일 많잖아요. 그죠? 내 사무실을 내가 권리금 받고 내가 뺀다.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내 사무실을 내가 권리금 받고 내가 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사무실을 이 빼는 데 있어서 권리금 양수 계약서를 내가 쓴다. 내 거를 내가 쓴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사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 거를 내가 쓰는 거는 법에서 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매매 계약도 계약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할 수 있잖아요. 개업공사가 중개를 안 하고. 자, 그런 측면에서 나의 상가를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내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내가 한다. 이거는 법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행정사법과 관계도 없는 거예요. 단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개업공사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권리금의 양도 양수 계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선 계약하겠다. 자, 이런 경우에 행정사 중에서 누가 이런 사실관계를 알아서 이거 행정사법 위반이다 하고 신고 또는 고소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마음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이 판례가 지금 대법원 판례가 아니고 1심의 하급심 판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 100만 원 선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선고유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다른 사건에 또 문제가 되면 최고 얻어 맞으면 선고유예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행정사 중에 누가 이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각오하면 다행히 이제 100만 원 이하의 선고유예 이거 굉장히 약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하급심 판례고 그래서 해도 된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서 하는 네. 얘기인데 네. 혹시 문제가 생겨서 네. 연락이 오면 네. 도와주실 수도 있나요? 당연히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도와드려야 되고요. 도와드려야 되고, 뭐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고, 또 이런 방향으로 돼야만이, 이 개업공사님들의 이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제가 충분히 조언해드리고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자신있게 권리금 계약 하시고요.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네오비TV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락처하고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오랜 기간 강의도 하시고 또 법률 자문도 진행하고 계신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오비TV 나오셨으니까 이러한 공인중개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1999년부터 협회 중앙회 교수를 하면서 25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이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개업공사님들이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거나 뭐 경매 업무를 입찰을 들어간다 이럴 때 딴 사람은 몰라도 개업공사님 본인은 이러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뭔가 법적인 부분이 생길 것 같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거는 이 계약을 중개하고 알선하는 중개사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거든요. 자, 이럴 때는 그냥 중개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사전 좀 자문을 받으시고 지금 이런 게 염려가 되는데 계약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일단 계약을 진행하고 나중에 일이 사건 터지면 그때야 이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이제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때는 늦은 거예요. 사전 방어 차원에서 대피하는 거하고 일을 터졌을 때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자문 받으셔서 미리 대처하시고 이제 경험칙을 보면 중개사님들께서 충분히 미리미리 법적 대비를 하셨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도 그냥 계약을 그냥 진행하셔서 문제되는 건수들이 많은 거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주의를 하지만은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강의로도 전달해주고 계시잖아요. 뭐 네. 민사소송 실무라든지 네. 중개 등기 실무, 셀프 네. 등기 실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강의들도 해주고 계신데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중개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자, 오늘 권리금 계약과 관련돼서 판례를 가지고 심층 분석해보고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교수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된 토론 진행해 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